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을이 아니지. 벌써 4단원이죠. 4단원 자극과 반응할 시간입니다. 자극과 반응 교과서로는 134쪽, 5쪽부터 시작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은 생물 단원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는 피부감각. 그래서 사람의 감각기관, 오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신경계. 감각을 받아들였으면 그걸 대뇌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걸 신경계라고 그럽니다.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학생들이 하루에 등교를 하면 교문에서 한 번, 교실에서 한 번, 밥 먹으러 가서 한 번,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은 보통 36.5도에서 더하기 빼기 0.5도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안정된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더하기 빼기 1도, 1도 이상 넘어가면 37.5도가 넘어가면 너 어디 아프니? 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원이에요. 첫 번째 감각기관, 두 번째 신경계, 세 번째가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몇 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놓치면 대충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간 넘어가시면 교과서 여기 부분인데요. 오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오감인의 가족을 찾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 다음부터 하나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딥니까? 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가 좀 써가면서 할까요? 사람은 외부 환경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그냥 정보라고 그럽시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약 70% 정도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이 귀입니다. 귀가 한 20%쯤 되고요. 코, 후각이죠. 혀, 피부감각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다 합쳐도 30%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즉 눈은 우리 신체 기관, 감각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눈입니다. 먼저 눈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눈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눈은 본다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보는 거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대뇌가 봅니다. 아이러니죠. 그럼 눈은 뭐가 하는 겁니까? 눈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우리 대뇌가 없으면 눈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픕니다. 그게 우리 두뇌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하는 거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사람 학생들이 이렇게 손으로 지으면 앞머리 쪽인데 이쪽은 보통 눈이 지배를 합니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눈은 거리를 측정합니다. 눈이 두 개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은 두 개 다 있을 때 사람 눈은 초점을 맞추고요.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모르겠으면 한쪽 눈 감고 걸어 다녀보세요. 처음에는 좀 거리 측정이 안 돼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이게 눈의 뭐 기능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의 구조는 우리 교과서 138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138쪽 합니다. 자, 교과서 138쪽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림,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눈을 그려볼게요. 눈을 그릴 때는 뭐가 있습니까? 눈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수정체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수정체는 단단하고요. 수정체는 본래부터 두껍습니다.
본래부터 두껍고요. 그리고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걸 뭐 선모근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하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걸 선모근,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렸네요. 자, 수정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앞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자, 홍채. 수정체. 수정체. 몸체자를 써서 수정체. 이 앞에 있는 거는 홍채. 여기는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과 이제 두께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 옛날에는 뭐 많은 다른 말을 붙였는데 그냥 요즘은 선모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사람 눈이 만져지기도 하고 있는 게 있죠. 앞에 있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 각막. 각막이라 그럽니다. 각막. 투명한 막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렇게 가시면 보이시나요?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 뒤에 신경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단단한 막이 있죠? 단단한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막이라 부르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공막은 굉장히 단단한 이런 막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단단해서요. 꼭 뭐라 그러죠? 이게 탱탱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새 나가지 말라고 까만 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 맥락막 이런 말도 붙입니다. 뭐 그거는 됐고요. 공막. 가장 바깥에 있는 단단한 막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시신경이 분포하는 데가 있죠. 시신경이 분포하는 데가 있는데 시신경이 분포하는 데를 여기를 가지고 시신경이 분포하고요. 빛세포를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망막. 그 다음에 시신경이 왕창 모여 있는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황반 이렇게 부릅니다. 황반의 크기는 실제로 크지는 않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어디 가서 보냐 그러면 제가 필요하면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저 안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의사들이 눈을 들여다보죠. 그럴 때 뭘 봅니까? 황반을 봅니다. 황반이 뭐 반듯하게 되어 있는가 안 되면 또 잘못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을 붙이죠. 자, 제일 먼저 제가 그린 게 뭐였어요? 수정체를 그렸죠. 수정체는 뭘 조절합니까? 모양이 볼로그랜즈예요. 볼로그랜즈 모양이에요. 볼로그랜즈 모양이 가지고 초점을 맞춰줍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망막에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모르는 역할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선모체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모체가 하는 여기 두 번째인데 여기 1번 여기 2번인데 선모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정체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전부 다 체는 어인데 홍채만 아입니다. 세 번째 요게 세 번째가 홍채라 그랬죠. 홍채는 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요. 나머지는 어입니다. 수정체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사진기로 치면 이게 카메라의 조리개예요. 조리개. 볼로렌즈는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렌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정체 두께 조절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초점 그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집어 돌리는 게 있죠. 그 무슨 초점 링 하는 건데.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각막이죠. 각막. 그래서 네 번째가 각막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단단한 막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각막을 그냥 투명한 단단한 막 그래서 특별한 게 없는데 실제로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은 각막이 합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실제로 빛을 굴절시키고 빛을 상을 제대로 맺히게 하는 것은 수정체가 하는 게 아니고 각막이 대부분 합니다. 뭔 소리 하냐 그러면
병원 가서 라식 수술하는 거 기억나시죠? 라식 또는 라섹 그러는데 뭘 깎아내는 겁니까? 각막을 깎아내는 겁니다. 각막의 두께를 조절해가지고 빛의 굴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교 의대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하시면 각막이 하는 역할이 더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5번은 이게 공막이에요. 공막은 굉장히 단단한 막입니다. 가장 바깥에 있어요. 단단한 막이에요. 단단한 막이고요. 이놈 단단한 막 때문에 눈의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뭐 돼가시나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6번은 망막입니다. 여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빛을 느끼는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C세포라 그러나요? C세포가 분포해요. 명암을 느끼는 세포가 있고 색을 보는 세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추세포, 간상세포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교과서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역시 좀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막에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C신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계. 그래서 이건 7번 신경계.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뇌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대뇌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해보자. 사람 눈에는 빛이 안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C세포가 없어가지고 빛이 보이지를 않는 그걸 맹점이라 그러죠. 망막에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 한 자리로 모이는 어떤 특정한 점이 있어요. C세포가 이렇게 모이는 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는 신경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빛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맹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가득 든 우리 교과서에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체 이렇게 붙이죠. 이거는 투명하고요. 뭐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유지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푹 찌그러지겠죠. 투명한 모양입니다. 투명해요. 그래서 빛이 그냥 굴절도 하지 않고 꽉득 차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기능이 다 되는데 이게 모두 몇 개입니까? 붙이면 이게 모두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그런 맛이 됩니다. 자, 8개, 여기까지 하면 9개네요.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이제 더 설명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 중에. 자, 다 된 것 같나요? 다 된 것 같네요. 자, 여기 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눈동자, 서클 렌즈 또는 뭐 이런 렌즈 쓸 때는 홍채죠.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빛의 양을 조절할 때다 그랬는데요. 빛의 양을 조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열리고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활짝 열려요. 뭐가 열립니까? 동공이 열리죠. 동공이 커지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되죠. 어디에서? 어두운 곳. 안 보이나요? 어두운 곳. 다치는 경우가 있죠. 동공이 축소되겠죠. 이건 어디입니까? 밝은 곳에 가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게 홍채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수정체가 거리 조절한다 그랬죠. 굴절시키고.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보면 수정체는 두꺼워지는 거고요. 먼 곳을 보면 수정체는 얇아지겠죠. 근데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수정체는 선생님 어떤 모양인데요? 수정체는 처음부터 두꺼운 모양이에요. 수정체는 처음부터 두꺼운 모양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정체는 처음부터 두꺼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두꺼운 모양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노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모체가 쭈그러들어요. 손모체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손모체가 늘어나 있어야 두꺼워지는데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잡아 당기는 모양이 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쭈그러들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수정체가 얇아지죠.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다 됐습니다. 눈의 구조는 우리 교과서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눈의 구조를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시각을 받아들이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 두께를 거리 측정하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눈이 하는 일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기능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홍채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홍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건 동공이에요. 동공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이 갈색 부분이 여기가 홍채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고요. 뭐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홍채는 얇아져야 되나요? 좁아져야 되나요? 편한 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공으로 했어요.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열리고요. 그럼 홍채는 줄어들어야겠죠.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줄어야겠죠. 줄려면 홍채가 늘어나야겠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요. 먼 곳을 보면 수정체가 얇아지죠. 먼 곳이 잘 보입니다. 원시, 가까운 곳이 잘 보입니다. 근시 이렇게 보는다라고 그랬죠. 그럼 렌즈의 키는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고력 키우기 뭐 이런 말이 있죠. 빛이 전달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인데 빛의 전달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빛, 각막 어디를 지나요? 예, 동공을 지나죠. 동공을 지나거나 또는 수정체를 지나야겠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망막의 시세포, 시신경 어디로 전달됩니까? 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자, 눈의 구조와 기능 얘기 다 했습니다. 이 뒷페이지가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맹점 찾기 또는 맹점 찾기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홍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훨씬 재미있는 양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가지고요. 140쪽, 141쪽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